CNN 긴급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임직원 3,500명이 단 6일의 여행 후 돌아가기 싫다며 오열하는 사태까지 발생. 후기가 퍼지자 한국행 비행기는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한국 창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을 이토록 열광시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여정을 공개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테크노바 본사 15층 대강당의 공기가 팽팽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3,500명이 동시에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평소엔 텅 비어있던 뒷자리까지 빼곡히 들어찬 직원들. 다들 올해 포상 여행지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브룩, 이번엔 분명 두바이야. 작년 실적이 역대 최고였잖아. 옆자리에 라이언이 속삭였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지난 석 달 동안 새벽 3시까지 일하며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애뉴얼 익셀런스 어워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CEO 앤더슨이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곳으로 갑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몰디브? 아니면 북유럽 오로라 투어? 올해의 목적지는 정적이 흘렀어요. 3,500명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죠.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뭐라고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웅성거림이 폭발했어요. 한국, 진짜 한국이라고? K-팝 나라 아냐? BTS 고향이잖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농담이지? 7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처음으로 받는 포상 여행이 한국이라니? 잠깐만. 이거 실수 아냐? 제가 라이언에게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브룩, 이거 대박이야. 삼성이랑 LG 본사도 가는 거겠지? 세계 최고의 5G 인프라를 직접 볼 수 있다고. 5G? 그게 뭔데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CEO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한국의 IT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혁신. 한국에서?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스크린에 일정표가 떴어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본사 방문, 스마트시티 송도, 그리고 잠깐, 야간 한강 드론 쇼 3,500대 특별 공연? 이거 농담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자친구 알렉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악이야. 포상 여행이 한국이래. 곧바로 답이 왔어요. 한국? 와. 부럽다. 서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도시잖아. 뭐? 알렉스마저? 주변을 둘러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엔지니어 팀은 벌써 한국 IT 기업 리스트를 검색하고 있었고, 마케팅팀은 한국 화장품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죠. 이바들, 정신 차려. 우리가 실리콘밸리 사람이야.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온 건 의외의 대답들이었어요. 브룩, 한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야. 인터넷 속도 세계 1위고 전자정보 시스템은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된 거지?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CNN 속보였죠. 실리콘밸리 테크노바. 직원 3,500명 한국 대규모 방문. 예상 경제효과 150억 원? 이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라고? 화면엔 이미 한국 정부와 IT 기업들의 환영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테크노바 직원 여러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준비 한국 IT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은 한국 얘기로 가득했어요. 비자 신청 서류 이미 준비했어? 한국어 인사말 정도는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김치 못 먹는데 괜찮을까? 모두가 들떠있는 가운데 저만 우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차라리 보너스를 주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회사 메신저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준비 채널이 벌써 만들어져 있었고 5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죠. 인천공항이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래. 한국 지하철에 와이파이 터진대. 치맥이 뭔지 아는 사람?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테슬라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테크노바의 한국 방문이 실리콘밸리에 한국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원 문의가 벌써 3배나 증가했다고. 채널을 돌렸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IT 기술력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죠. 여기가 세계 IT의 중심 아닌가? 왜 다들 한국 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일까? 일주일 뒤면 직접 확인하게 되겠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출발 당일 새벽,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새벽 4시인데도 테크노바 직원 3,500명이 터미널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대한항공이 우리를 위해 특별 편성한 보잉 777 5대가 계류장에 늘어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브룩, 여기 봐. 비행기에 우리 회사 로고가 있어. 라이언이 흥분해서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기체에 테크노바 스페셜 플라이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데 한국인 승무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테크노바 여러분. 한국까지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영어였지만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놀란 건 좌석이었어요. 이코노미인데도 각 좌석마다 최신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면엔 한국어 AI 비서가 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입니다. 비행 중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AI가 한국어로 인사하더니 자동으로 영어로 전환됐어요. 음성 인식 정확도가 실리콘밸리 제품들보다 뛰어났죠.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앞쪽 좌석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승무원 3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명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고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하고 또 다른 한 명은 태블릿으로 지상 의료진과 화상 연결을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원격 응급처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타났어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심박수 확인, 자동제세동기 준비. 승무원들의 손놀림은 의료진 못지않았어요. 불과 5분 만에 환자의 안색이 돌아왔고 10분 뒤엔 의식을 되찾았죠. 이런 시스템이 모든 한국 항공기에 있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희는 모든 국제선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들도 모두 응급처치 전문 교육을 받았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몰랐던 수준의 서비스였다는 걸. 기내식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3D 프린팅 한식입니다. 3D 프린팅이라고요? 접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비빔밥이었는데 각각의 나물과 고기가 마치 예술품처럼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네. 하지만 재료는 모두 천연입니다. 단지 조리와 플레이팅 과정을 자동화한 것뿐이에요. 한 입 먹어보니 세상에 이런 맛이라니. 고추장의 매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무엇보다 식감이 놀라웠죠. 3D 프린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옆자리 라이언은 김치를 처음 먹어보고는 감탄을 연발했어요. 이게 발효 음식이라고?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보다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기내의 와이파이 속도도 충격적이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넷플릭스 4K를 끊김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다니? 한국 항공사들은 위성 인터넷에 얼마나 투자한 거야? 제가 중얼거리자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자체 저궤도 위성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죠. 자체 위성이라고? 항공사가? 태평양을 건너는 11시간 동안 저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화장실은 자동 살균 시스템이 작동했고 좌석은 자세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됐고 수면 모드를 선택하니 좌석 주변의 노이즈 캔슬링 에어 커튼이 생성됐죠. 이런 기술력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제가 혼잣말을 하자 라이언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너무 실리콘밸리에만 갇혀 있었던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기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맑음, 기온은 22도입니다. 창밖을 보니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논밭,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공항? 저게 인천공항이야? 공항이 도시 같은데?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착륙 직전 AI 나라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곧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테크노바 여러분을 위한 특별 입국 심사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 입국 심사대.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와, 착륙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정말이었어요. 착륙한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러웠죠. 비행기 문이 열리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제트브리지에 공기 정화 시스템과 아로마 테라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11시간의 비행이 끝났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설렘이 가득했죠. 통로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이 정도라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편견의 벽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제트브리지를 나서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은 공항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천장 전체가 거대한 LED 스크린이었고 그 위로 한국의 사계절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벚꽃이 흩날리는 봄 풍경이었는데 진짜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입체적이었죠. 웰컴 투 코리아, 테크노바. 갑자기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홀로그램이었죠. 한복을 입은 여성 아바타가 공중에 떠서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천공항 AI 가이드 하늘입니다. 지금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홀로그램이 손짓을 하자 바닥에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AR 내비게이션이었죠. 각자 스마트폰에 뜨는 개인별 경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 폰에 자동으로 공항 앱이 실행되며 제 이름이 떴어요. 어떻게 제 폰을 인식한 거지?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였어요. 3,500명이 어떻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최소 2시간은 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생체 인식 게이트로 오세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라고요? 50개가 넘는 자동 게이트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스캔되는 방식이었죠. 멈출 필요도 없었어요. 얼굴과 걸음걸이로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브룩첸. 제가 게이트를 통과하자 제 이름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3,500명이 마치 물 흐르듯 통과하고 있었죠. 정말 20분도 안 걸렸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수화물이 어디 있지? 컨베이어 벨트 옆에 로봇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브룩첸님의 수화물입니다. 로봇이 제 캐리어를 가리키며 안내했어요. 입국 심사하는 동안 AI가 수화물을 매칭해서 자동 분류한 거예요.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올해부터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짐 태그의 RFID와 고객님 생체 정보를 매칭해서 자동으로 찾아드리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니. 공항 로비로 나가는 길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미디어 아트 전시장이었고 반대편엔 실제 한국 전통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죠. 저게 진짜 나무야? 공항 안에 정원이 있다니? 작은 연못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정자에선 누군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쉬었다 가실 수 있어요. 24시간 개방됩니다. 24시간 개방되는 전통 정원이라니?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드론들이 나타났어요. 수십 대의 드론이 군무를 추기 시작했죠. 테크노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론들이 글자를 만들고 테크노바 로고를 그리고 마지막엔 불꽃놀이 같은 라이트쇼를 펼쳤어요. 이게 우리만을 위한 거야? 매일 하는 정규 공연입니다. 시간대별로 다른 공연을 하죠. 직원의 대답에 또 놀랐어요. 환전소를 찾으려는데 라이언이 웃었어요. 브룩, 한국은 현금 필요 없대.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된다고. 모든 곳에서? 길거리 포장마차도 QR코드 결제가 된대. 공항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벽면에 내 이름이 떴어요. 브룩첸님, 서울까지 43분 소요됩니다. 현재 다음 열차까지 2분 32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지? 호텔 예약 정보와 연동되어 있어요. 너무 스마트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스크린도어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였죠. 어느 칸이 덜 붐비는지, 온도는 몇 도인지, 심지어 와이파이 속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거 진짜 정보야?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표시된 대로 7번 칸이 가장 한산했죠. 열차 안은 더 놀라웠어요. 이게 지하철이야? 비행기 1등석 같은데? 시트는 개별 리클라이닝이 되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와 개인 모니터가 있었어요. 공항철도 특급 열차입니다. 일반 지하철과는 좀 다르죠. 그래도 이건 너무 수준이 다른 거 아닌가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도시 곳곳에 거대한 LED 빌보드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웰컴 테크노바, 실리콘밸리와 서울의 만남.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총력을 기울인 것 같았어요.
브룩, 이것 봐. 라이언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우리 회사 사내 메신저에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죠. 인천공항 미쳤다. 입국 20분 컷 실화냐. 지하철에서 넷플릭스 4K 끊김없음.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열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변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녹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저게 서울이야? 실리콘밸리보다 더 미래도시 같은데?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지하철역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도시였죠. 쇼핑몰, 레스토랑, 도서관, 심지어 병원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가 와도 밖에 안 나가고 생활할 수 있겠네. 이게 다 지하야?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거야? 호텔 셔틀버스를 타러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이건 내가 상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2035년에서 온 것 같은 도시.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본 것들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휴식도 잠깐. 오후 일정 알림이 떴어요. 오후 3시 강남 테헤랄로 집결. 짐을 대충 풀고 다시 로비로 내려갔어요. 첫날 일정은 강남 테헤랄로 IT 클러스터 투어였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진짜 서울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AI 클로바입니다. 로봇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단순한 안내 로봇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줬죠. 브룩첸님, 데이터 분석가시군요. 저희 빅데이터 센터를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 직업을 알았지? 링크드인 프로필을 참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개 정보만 활용했어요. 섬뜩하면서도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데이터 센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완전 익명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수집되지만 개인은 특정할 수 없죠. 기술적 설명을 듣는데 실리콘밸리보다 2년은 앞선 기술이었어요. 카카오 본사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카카오 택시로 한국 전체 교통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전체의 택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AI가 수요를 예측해서 택시를 미리 배치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 2분 30초죠. 2분 30초. 뉴욕에선 20분도 기다려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로 한국 경제의 40%가 돌아갑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지금부터 특별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벤트? 오늘 밤 8시 한강에서 테크노바를 위한 드론쇼가 열립니다. 3,500대가 동시에 날아오를 예정이죠. 3,500대? 우리 인원수와 같은데? 쿠팡 물류센터 방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주문도 당일 배송합니다. 새벽 주문을요? 새벽 3시에 주문해도 아침 7시엔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류센터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들이 물건을 분류하고 드론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루 처리 물량이 1,000만 개입니다. 1,000만 개?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온라인 쇼핑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녁 7시, 우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이미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외국인분들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 가족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와, 실리콘밸리. 테크노바 직원분들이시구나. 어떻게 알았지? 뉴스에 나왔어요. 3,500명이 오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놀라워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예요. 제 대답에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8시 정각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3,500대의 드론이 일제히 날아올랐죠. 처음엔 테크노바 로고를 그렸어요. 그 다음엔 한국과 미국 국기를 나란히 그렸죠. 그런데 갑자기 드론들이 흩어지더니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늘에 쓰기 시작했어요. 브룩첸. 내 이름이 하늘에 떴어요. 오마이갓. 3,500개의 이름이 차례로 하늘을 수놓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되고 있었어요. 클라이맥스는 불꽃놀이였어요. 드론에서 쏘아올린 불꽃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뷰티풀, 언빌리버블.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죠. 마치 자기들의 축제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라이언이 물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손님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드론쇼가 끝나고 한강을 걷는데 평범한 시민들도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은 치킨을 먹으며 웃고,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며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일상이에요? 제가 지나가던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예요.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요. 매일 이런 행복한 풍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실리콘밸리가 기술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일상에 녹여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죠. 브룩, 어때? 라이언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았어. 나도 그래.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둘째 날 아침, 여의도 한강공원에 특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K-테크 페스티벌 포 테크노바.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거야?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 하룻밤 새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대 위엔 최첨단 홀로그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음향 시스템은 제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죠. 안녕하세요. 테크노바 여러분. 한국인 진행자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IT와 K-팝이 만나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K-팝이라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첫 공연부터 달랐어요. 무대에 홀로그램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가수들이 그 안을 날아다니며 노래했어요. 증강현실과 라이브 공연의 완벽한 조화였죠. 이게 라이브야? 홀로그램 아니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온다. 공연 중단되겠네. 다들 우산을 찾거나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무대 위에서 드론 수백 대가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거대한 투명 돔을 만들었죠. 특수 초음파 에어 커튼 기술입니다. 비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소리와 공기는 통과하죠. 정말이었어요. 비가 허공에서 튕겨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를 막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빗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멜로디였죠. 비를 즐기는 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우산을 버리고 함께 춤춰요. 뭐라고? 비를 맞으며 춤을 추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 스태프들이 먼저 에어 커튼 밖으로 나가 비를 맞으며 춤추기 시작했어요. 크레이지! 라이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곧 무대 위 가수들도 비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를 흔들며 더 열정적으로 공연했죠. 레인 이즈 뷰티풀, 컴온! 이라고 외쳤어요. 가수가 우리를 향해 손짓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에어 커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와! 비를 맞은 동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브룩! 이리 와. 진짜 자유로워. 라이언이 비를 맞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릴 텐데. 옷도 젖고 화장도 지워질 거고. 하지만 주변을 보니 이미 수백 명이 비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까짓거. 저도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처음엔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음악과 빗소리가 하나가 되고 몸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워후.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3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언제 이렇게 자유로웠던가요? 항상 계획적이고 완벽하고 통제된 삶만 살았는데 비를 맞으며 춤추다니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브룩, 너가 웃고 있어. 라이언이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죠. 3,500명이 비를 맞으며 하나가 되었어요. 직급도, 부서도, 국적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빛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죠. 홀로그램 기술이 비와 만나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었어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빛나며 우리 주변을 춤췄어요. 이것이 K 스피릿입니다. 진행자가 외쳤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즐기면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실리콘밸리에선 늘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비에 젖어도 괜찮고, 머리가 엉망이어도 괜찮고, 화장이 지워져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가 그쳤어요. 우리는 모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타월이요. 스태프들이 따뜻한 타월과 담요를 나눠줬어요. 준비가 완벽했죠. 그리고 이제 스페셜 선물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푸드트럭들이 나타났어요. 비 온 뒤엔 막걸리와 파전이죠. 막걸리? 파전? 한국의 전통이에요. 비 오는 날엔 막걸리와 파전을 먹어요. 따뜻한 파전과 시원한 막걸리.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브룩, 너 달라 보여. 동료 사라가 말했어요. 뭐가? 몰라. 그냥 더 편안해 보여.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내 안에 단단한 벽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각자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던 거죠. 오늘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라이언이 말했어요. 나도 그래. 창밖을 보니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에 씻긴 서울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빗속에서 춤을 췄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젖은 머리카락이 증거였죠.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이 묘한 자유로움도 한국이 나를 바꾸고 있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셋째 날 아침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을 지나자 갑자기 600년 전 조선시대가 나타난 거죠. 와, 이게 진짜 오래된 집이야? 600년 된 집에 아직도 사람이 산다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저 지붕에 있는 건 솔라 패널? 한옥 지붕에 전통 기와처럼 생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마트 한옥이에요. 전통 외관은 그대로지만 내부는 최첨단이죠.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자,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해보시죠. 스마트 한복입니다. 스마트 한복?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니 수백 벌의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이 한복엔 나노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체온을 자동 조절하고 얼룩이 생겨도 자가 세척됩니다. 하이테크 전통 의상이라니 브룩님께는 이 청록색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선이 AI가 자동으로 어울리는 한복을 추천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나야? 평소의 딱딱한 정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이 날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죠. 뷰티풀. 사라가 감탄했어요. 브룩, 넌 한국인 같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AR 글래스를 착용해 주세요. 투명한 안경을 쓰자 경복궁이 변했어요. 오마이갓. 궁궐에 수백 명의 홀로그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조선시대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1395년 경복궁의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왕이 지나가고 궁녀들이 인사하고 병사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저기 보세요. 근정전에선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홀로그램이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처럼 느껴졌죠. 한국어를 모르시죠? 실시간 번역해 드릴게요. AR 글래스에 영어 자막이 떴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이드가 다가왔어요. 혹시 조상님 중에 한국전 참전 용사가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네.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성함이? 토마스 첸이요. 가이드가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찾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록이 있네요. 뭐라고요? 박물관에 도착하니 특별 전시실로 안내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모든 참전용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든 기억이라고만 하셨죠. 의자에 앉자 주변이 변했어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죠. 특히 조선시대 과학기술이 놀라웠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나라였다니. 과거의 혁신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진 거네요. 라이언이 감탄했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걸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 브룩, 괜찮아? 사라가 물었어요. 응, 그냥 좀 벅차서. 한복을 입은 채로 인사동 거리를 걸었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죠.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 양복 입은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한국에 제가 와 있어요. 정말? 토마스가 그리워했던 그곳에? 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토마스가 알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인연이 있는 곳, 운명적인 곳,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속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넷째 날,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미래에 온 기분이었어요.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여기선 신호등이 필요 없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고 중앙관제 시스템이 교통을 제어하죠. 정말 신호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차들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주방장이 로봇이야? 투명한 주방에서 로봇팔들이 요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뉴는 300년 전통 한정식입니다. 전통과 미래의 만남이라니? 각 테이블마다 다른 메뉴를 드립니다. AI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 메뉴를 구성했어요. 내 앞에 놓인 태블릿에 설명이 떴어요. 브룩첸님을 위한 맞춤 한정식, 비타민 D 보충을 위한 버섯 요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인삼차. 어떻게 내 건강 상태를 알았지?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참조했습니다. 동의하에만 사용했어요.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분자요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김치입니다. 김치가 구슬처럼 생겼어요. 입에 넣자 톡 터지며 김치 맛이 폭발했죠. 오마이갓, 이게 김치야? 두 번째는 한우였어요. 이 한우는 블록체인으로 관리됩니다. 소가 태어난 날부터 식탁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죠. 스크린에 QR코드가 떴어요. 스캔하자 소의 일생이 나타났죠. 2년 3개월 전 충북 청주 출생. 유기농 사료만 먹음. 스트레스 지수 최하. 한 입 먹어보니 이건 예술이야. 입에서 녹았어요. 정말로 녹았어요. 한우 스마트팜을 보시겠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지더니 농장이 나타났어요. 실시간 연결입니다. 저 소들이 여러분 내일 메뉴가 될. 아, 죄송합니다. 다들 웃었어요. 한국은 이제 식품 기술 강국입니다. 세포 배양육, 대체육, 스마트팜. 설명을 들으며 요리를 먹는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또 있어? 3,500명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체험입니다. 김치를 담근다고? 야외 광장에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치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함께 나누는 정신이죠.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꼈어요. 먼저 배추에 양념을 바릅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빨간 양념이 손에 묻고 냄새도 강했죠. 모어. 한국인 스태프가 웃으며 더 많이 바르라고 했어요. 김치는 정성입니다. 사랑을 담아야 맛있어요. 3,500명이 동시에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브룩, 이것 봐. 내가 만든 김치야. 라이언이 자랑스럽게 김치를 들어 보였어요.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이제 이 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이드가 물었어요. 우리가 가져가나요? 아니요. 기부됩니다. 서울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어 기부한다고? 김장 문화는 나눔 문화예요. 함께 담그고 함께 나누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만든 김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테크노바 3,500명의 사랑이 담긴 김치입니다. 포장된 김치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녁에는 또 다른 체험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주점, 포차 체험입니다. 포차. 거리에 천막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소주와 맥주, 그리고 안주를 즐기는 거예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는데 이게 뭐가 특별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졌어요. 허례허식 없는 진짜 만남. 직급도, 나이도 상관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곳. 브룩. 건배.
CEO 앤더슨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평소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선 그냥 동료였어요. 한국 최고! 모두가 외쳤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3,500명이 아니라 하나의 팀이 된 기분이었죠. 이게 한국 문화의 힘이구나.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닌 공존. 그게 한국이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다섯째 날, 남산타워에 오르는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 서밋에 전 세계 IT 리더 500명이 온대. 라이언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서밋. 우리도 초청받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정상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봐, 알리바바 CEO다. 테슬라 임원진도 있어. 소니, 삼성, 구글. 세계 최고 기업들이 다 모인 것 같았어요. 웰컴, 테크노바. 삼성 임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어요. 3,500명이 함께 오셨다고요? 대단합니다. 서밋이 시작됐어요. 주제는 AI 시대, 인간의 가치. 한국 스타트업들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AI로 의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돕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접근이었어요.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인간성을 추구하고 있었죠. 쉬는 시간,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장관이지?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돌아보니 중국 텐센트의 임원이었어요. 서울에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와요. 배울 게 많거든요.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배운다고?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결합하는 데 천재적이에요. 그게 진짜 경쟁력이죠.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BTS다. 정말이었어요. BTS 멤버 중 한 명이 서밋에 참석한 거였어요.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아이돌이 테크 서밋에서 발표를? 하지만 내용은 놀라웠어요. 우리는 AI로 팬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AI는 도구일 뿐, 진심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영어로 발표했어요. 영어로 하는 발표였는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어요. 한국 아이돌이 저렇게 똑똑했어? 라이언이 놀라워했어요. 저도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녁에는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어요. 남산타워를 빨간색으로 물들인 조명,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한 파티. 브룩.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스탠포드 시절 룸메이트 제시카였어요. 제시카? 너가 왜 여기에? 나 지금 라인에서 일해. 너도 서울 온다고 들었어. 라인이면 일본 회사 아닌가? 라인 본사가 한국에 있어. 몰랐어? 정말 몰랐어요. 서울은 이제 아시아 테크의 중심이야. 모든 글로벌 기업이 여기 지사를 두고 있어. 파티장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익스큐즈 미, 테크노바 맞으시죠? 일본인 개발자가 다가왔어요. 우리 회사도 실리콘밸리 지사를 준비 중인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일본 기업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다니? 한국에서 배운 걸 적용하려고요. 빨리빨리 문화랑 완벽주의의 조화? 한국이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브룩, 여기 와봐. 라이언이 불렀어요. 타워 밖 전망대에 나가니 서울의 야경이 360도로 펼쳐졌어요. 믿기지 않아. 강남의 불빛,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북한산까지. 저 산 너머가 북한이래. 분단국가라는 게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한국인 커플이 다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나자 그들이 물었어요. 혹시 테크노바 직원이세요? 네, 맞아요. 와, 대단하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가? 한국 여행 어떠세요? 놀라워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올 때마다 새로워요. 그들의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남산타워 라이트쇼를 시작합니다. 타워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 됐어요. 처음엔 태극기가 펄럭였고 다음엔 참가한 모든 나라의 국기가 번갈아 나타났죠. 마지막엔 위, 아원이라는 메시지. 와,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게 한국의 메시지예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기술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연결의 중심이라는 걸. 마지막 날 전날 밤. 브룩, 우리 동대문 가볼래? 사라가 제안했어요. 밤 11시인데? 24시간 도시라며. 가보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새벽 12시가 넘었는데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DDP 심야 테크마켓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테크마켓. 건물 안에는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밤에 열리는 행사예요. 스타트업들이 신제품을 선보이죠. 새벽에 이런 행사를? 한국은 잠들지 않아요. 부스를 둘러보는데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홀로그램 펫입니다. 진짜 강아지처럼 행동해요. 김치 냉장고와 IoT를 결합했어요. 김치 숙성도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건 AI 수면 베개예요. 코골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해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는 다른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이었어요. 브룩, 이거 봐. 라이언이 한 부스 앞에 서 있었어요. 24시간 무인 편의점인데 손동작만으로 결제가 돼. 정말이었어요. 물건을 들고 손을 흔들면 자동 결제. 새벽 3시에 실험하기 좋겠네. 가볼래? 새벽 1시, 우리는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찜질방이 뭐야? 한국식 스파인데 24시간 열려 있대. 드래곤힐 스파에 도착했을 때 또 놀랐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여기서 잠도 잘 수 있어요. 뭐? 목욕탕에서 잔다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니 별천지였어요. 황토방, 얼음방, 옥사우나, 체온을 체크해서 최적의 사우나를 추천해드립니다. 입구의 스캐너가 내 체온을 측정했어요. 브룩첸님은 황토방 15분, 얼음방 5분이 최적입니다. AI가 건강관리까지. 황토방에 누워있는데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황토가 원적외선을 방출해요.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죠. 옆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할머니 영어 잘하시네요. 손자가 미국 유학 중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중이죠. 70대 할머니가 새벽 2시에 영어 공부를. 한국은 평생 배우는 나라예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새벽 3시, 우리는 한강으로 나왔어요. 자전거 탈래? 지금? 따릉이라는 공유 자전거야. 24시간 이용 가능해.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치킨 먹는 친구들. 새벽 3시인데 이렇게 안전해?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야. 한강다리의 불빛이 물에 비쳐 반짝였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쌌죠. 브룩, 저기 편의점에서 코딩 모임 한대. 뭐라고? 정말 편의점 앞에 노트북을 펴고 코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석 코딩 모임이에요. 누구나 참여 가능. 우리도 합류했어요. 주제는 새벽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30분 안에 간단한 앱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새벽 4시, 편의점 앞에서 코딩이라니. 근데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완성. 새벽 택시 공유 앱 아이디어. 오, 나는 24시간 병원 찾기 앱 구상. 즉석에서 만든 아이디어들이 꽤 쓸만했어요. 이게 한국의 다이나믹함이에요. 편의점 직원이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를 줬어요. 수고하셨어요. 새벽 코딩 파이팅.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노을 보러 갈까? 북서울 꾸미숲 전망대에 올랐어요. 서울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 와, 말이 안 나왔어요. 밤새 돌아다녔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충만했죠. 이게 서울의 매력이야. 라이언이 말했어요. 24시간 살아있는 도시. 언제든 할 수 있는 자유. 아침 6시, 우리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벌써 가게가 열었어? 할머니들이 순대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기 순대국밥 최고예요. 새벽부터 일하는 상인들.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보다 활기가 있었어요. 젊은이들, 밤새 놀았구나. 할머니가 웃으며 국밥을 더 푸짐하게 줬어요. 많이 먹어. 젊을 때 놀아야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맛이 새벽의 피로를 다 날려줬어요. 브룩, 행복해 보여.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 규칙, 시간, 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은 자유의 도시구나. 낮이든 밤이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손이 떨렸어요. 벌써 떠나야 하다니.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로비에 내려오니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테크노바 여러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코끝이 찡했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테크노바 사랑해요. 또 오세요. You always welcome.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송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를 위해. 그때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시민들이 플래시몹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 전통 춤과 현대 춤을 섞은 퍼포먼스. 3,500명을 위한 대규모 환송 행사. 감동이야.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로봇 오케스트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50대의 로봇이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그리고 미국 국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이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가는 길. 모든 전광판에 메시지가 떴어요. See you again. 테크노바. 서울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모두가 조용했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브룩. CEO 앤더슨이 다가왔어요. 이번 여행 어땠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한국 지사를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어. 정말?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활주로 양쪽에 지상 직원 500명이 일렬로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활주로에 거대한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상 직원들이 만든 인간 하트. 오마이갓.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브룩 울어? 응. 미안. 그냥 너무 감동해서. 비행기에 올라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 직전까지 지상 직원들이 손을 흔들어줬어요. 비행기가 떠오르는 순간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안녕, 한국.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꼭 다시 올게. 그때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테크노바 여러분,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지더니 지난 일주일의 영상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 비 맞으며 춤추던 모습, 한복 입고 웃던 모습, 김치 담그던 모습, 한강에서 자전거 타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한국 시민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테크노바 덕분에 행복했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꼭 다시 만나요. 기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3,500명이 동시에 울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네. 라이언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11시간.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다들 한국에서의 추억을 곱씹고 있었죠. 브룩, 우리 한국어 공부할래? 사라가 제안했어요. 좋아. 다음엔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어. 나도 끼워줘. 하나둘 모이더니 금세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툰 한국어 연습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지 3일째. 제 SNS가 폭발했어요. 팔로워가 하루 만에 10만 명 늘었고 한국 여행 사진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죠. 브룩, 뉴스 봤어? 알렉스가 링크를 보내왔어요. CNN 헤드라인이었죠. 실리콘밸리 코리아 신드롬, 테크노바 직원들이 촉발한 한국 열풍.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를 클릭했어요. 테크노바 직원 3,500명의 한국 여행기가 미국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는 2000% 증가했고 한국행 항공편은 6개월치가 매진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향을 준 거야? 회사에 출근하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브룩, 테드톡 요청이 왔어. 비서가 달려왔어요. 테드톡. 주제는 한국에서 발견한 미래래. 테드톡이라니. 그날 오후 임시회의가 소집됐어요.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CEO 앤더슨이 단상에 섰어요. 테크노바 서울지사를 설립합니다. 와, 하아. 환호성이 터졌어요. 그리고 희망자는 서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저 갈래요. 그날 저녁 실리콘밸리 전체가 들썩였어요. 구글, 애플, 메타. 심호흡을 했어요. 일주일 전까지 전 한국을 몰랐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죠.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24시간 자유로운 도시, 하지만 안전한 도시,
첨단 기술과 천년 전통이 공존하는 곳. 빨리빨리 문화 속 배려와 정. 마지막 슬라이드. 지상 직원들이 만든 하트 사진이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기술 강국이 아니라 마음 강국.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하루 만에 500만 뷰. 댓글도 쏟아졌죠. 나도 한국 가고 싶어졌어.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실리콘밸리보다 앞서가는구나. 한 달 후,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룩첸님을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명예홍보대사? 당신의 이야기가 수백만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선 서울지사 설립팀장이 됐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브룩, 봤어? 라이언이 뉴스를 보여줬어요. 미국 내 한국 식당 매출 300% 증가. 우리가 시작한 작은 파도가 쓰나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 우리 회사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줄었고, 회식 문화가 생겼고,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배운 거야. CEO가 말했어요. 기술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얼마 후 저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어요. 이번엔 이민 가방을 들고 웰컴 백 브룩첸. 입국 심사대 AI가 반겨줬어요. 기억하고 있었어? 물론이죠. 당신은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공항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브룩님. 6개월 전 가이드였던 지민 씨였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SNS에서 봤어요. 서울지사장으로 오신다고.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울지사는 강남에 있었어요. 브룩첸 지사장님, 환영합니다. 한국 직원 5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모두 박수 쳐줬어요. 첫 출근 후 한강을 걸었어요. 6개월 전 그날처럼.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죠. 그땐 관광객이었지만 이젠 서울 시민. 브룩. 돌아보니 라이언이었어요. 너도 왔구나. 응. 나도 전근 신청했어.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테크노바 직원 200명이 서울로 왔죠. 저녁엔 회식이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과 섞여 앉았죠. 지사장님, 소주 드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젠 자연스럽게 잔을 주고받았어요. 한국 생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따뜻한 동료들. 이게 제가 찾던 거였어요. 주말엔 남산을 다시 올랐어요.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죠. 여전히 아름답네. 하지만 이젠 남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내 도시, 내 집. 석 달이 지났을 때 새로운 미국 직원 그룹이 포상 여행을 왔어요. 이번엔 제가 그들을 안내했죠. 한국은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6개월 전 제가 들었어야 할 말이었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엔 의심, 다음엔 놀라움, 마지막엔 사랑. 브룩, 당신 말이 맞았어. 인생이 바뀌었어.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전 완전한 서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엔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엔 한강에서 치맥을 하고, 주말엔 찜질방에서 쉬어요. 가끔 미국이 그리울까요? 솔직히 아니에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얼마 전 할머니가 서울에 오셨어요. 브룩,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네, 할머니, 전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전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한국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삶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감사합니다. 한국.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날 바꿔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 전 서울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영원히. 지금까지 브룩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3,500명, 나아가 미국 전체의 한국 열풍을 일으켰죠.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 때론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